자, 안녕하세요. 고1 학생 여러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강의 천재 국어 박이고요. 저는 이다연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왔는데 너무 추워서 선생님은 불만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따뜻해지더라고요. 참 봄은 좋아요, 여러분. 자, 졸린 거 빼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부터 우선 회상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요, 전기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을 파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전기문 요소 4가지만 한번 회상해 봅시다. 뭐 있었죠? 인물.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네요. 사건, 배경.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게 뭐죠? 예,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문은요, 소설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근데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 전기문은 항상 실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광고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수강 후기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선생님 너무 수강 후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수강 후기 올려주실 때 이제 1강 수강 후기, 2강 수강 후기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피드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피드백이란 말 알죠? 그래서 그 수강 후기 쓸 때 그렇게 올려주면 선생님 강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수강한 그런 강의 그 몇 강인지 쓰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강 후기 중에서요, 하나씩 골라서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소개할 수강 후기는요, 김용찬 학생의 수강 후기입니다. 자, 김용찬 학생이요, 저에게 아주 과분한 그런 이제 멘트를 날려주셨어요.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십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건 어쨌든 국어를 잘 가르친다. 이런 의미로 선생님이 알아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말을 조리 있게 더 잘하는 그런 이다연 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강 후기 소개도 했고요. 자, 선생님이 그 공지란에 자, 9강을 앞두고 이다연 쌤의 잔소리 해가지고 프린트 꼭 뽑아오시고 한번 제발 읽어와라.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선생님은 너무너무 서운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고전 문법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고대 국어인가요? 아닙니다. 고대 국어는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은요, 고대 국어 들어가기 전에 고전 문법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할 겁니다. 오늘은요, 핵심 업도 없고요. 서술형도 없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전 문법의 용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집중을 확 해가지고 한번 듣고 고전 문법의 기초에 대해서 탄탄하게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핵심 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 핵심적인 게 없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요, 자, 고전 문법에서 문법을 잡자라고 했습니다.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기 이어적기, 이어적기랑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런 거 같이 공부할 거고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팔종성법, 이거는 종성쓰기예요. 여러분 이제 받침 있잖아요. 받침에 대해서 쓰는 법, 지금 말고 예전에 그 받침 쓰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음법칙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라는 것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원순모음화, 원순, 입술이 둥글다는 소리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이라는 것도 있어서 할 거예요. 어두자음군. 자, 어두자음군이라는 건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어는 스트라이크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발음이 좀 괜찮나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이제 궁금증만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 이런 건 좀 아실 것 같아. 그리고 주격조사, 고전 문법에서의 주격조사, 그리고 모음조화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갈 겁니다. 자,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고 선생님이 쭉 읊어줬어요. 다음 2번째입니다. 자, 소실문자 혹은 소실의문이라고 해요. 현재는 쓰이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쓰였던 소실문자 혹은 의문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배우는 친구들은 알 텐데 중국어에서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성조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성조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어휘의 변화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참 어리군 이러면 지금 친구들은 별로 기분을 안 나빠해. 난 어리니까. 나는 영거리야. 난 영보이야.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어리다 하면은 아주 불쾌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선생님 만약에 어여쁜 이다현 선생님 하면 선생님은 몹시 흥분하면서 기뻐하죠. 난 어여뻐 이러면서. 근데 과거에는 참 어여쁘구나 이러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긴장하셨죠? 지금부터 우리 본문에 들어갈 건데요. 사실 본문이 교과서 본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문법 용어들에 대해서 쭉 가져왔어요. 어쨌든 자, 본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다 준비하셨죠? 프린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프린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알기 어려운 문자들이 있어요. 그 문자들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프린트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슬슬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소실 문자입니다. 소실 문자. 자, 이런 것들이 쓰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 이게 뭔지 다 외워야 돼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고전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전에서 이 어려운 것들을 아예 읽지를 못하는 거야. 아예 읽지를 못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거를 읽을 줄만 아면 돼요. 고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말이잖아, 결국은. 그 고전, 고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실 문자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아래아, 순경음, 비읍, 반치음, 여린 히읗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명칭부터 써줄게.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 공부했으면 명칭은 좀 알면 좋겠죠. 자, 이거 반치음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요, 여린, 자, 히읗이라고 써요. 자, 히읗이라고 읽어요.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자, 아래아는요, 발음이 정확하게는요, 오하고 아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오, 아, 와? 이런 발음 잘 안 되죠? 이거 할 수 있는 친구 없어. 현재는 이거 발음할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사람은 없고 제주도에서 몇몇 할아버지나 할머니 분들께서 이 발음을 제주도 방언에서 나만은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발음을 가져와 우리 보고 발음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거 아닙니다. 자, 아래아는요, 그냥 어떻게 읽으면 돼, 여러분이? 그 고전에서 나오면 아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로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자, 순경음 비읍이에요. 순경음 비읍은요, 자, 원래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가 뭐냐? 여러분, V 발음 알아요? V? 원래는 V 뭐 이래야 된다면서요? 자, 그런데 그 비읍인데 약간 입술 가볍게, 유성음에 가깝게. 이런 유성음이 뭐예요? 유성음이 있고 무성음이 있죠. 유성음은요, 울림소리고 무성음은요, 안 울림소리인데 자, V 이거는요, 유성음이에요. 유성음은 뭐냐면 성대가 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무성음으로 발음되는데 영어에서는 이 V 같은 경우에는 유성음이죠. 근데 순경음 비읍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는 유성음이었다. 자, 설명은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근데 이거는 뭘로 읽으면 된다? 비읍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치음이라는 게 있어요. 반치음. 이것도 유성음이에요. 시옷과 지읒에 약간 비슷한 중간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헷갈리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이거는 시옷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은요, 자, 한자에서요. 한자에서 그 이응 발음 있잖아요. 이 이응 발음을 초성에 올 때가 있어요. 초성. 자, 여러분, 초성. 자,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런 옷. 자, 옷이라는 것이 있다면 자, 요 처음이 뭡니까? 초성이에요. 첫 번째 소리. 중간에 모음이 뭡니까? 중성이에요. 자,
자, 끝이 뭡니까? 종성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린 히읗은요, 한자음에서 초성에 올 때, 초성에 이응이 올 때 요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이응 대신에 한자음에서.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쭉쭉쭉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거를 뭐 이름을 외워라, 발음을 제대로 하는 법을 알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실문자죠. 자, 소실문자라는 게 뭐야? 소실문자가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소실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내가 이거를 아, 비읍, 시읒, 이응으로 읽어야겠다.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잘 아셨죠? 자, 다음으로 공부하실 거는 성조입니다. 예, 좀 어렵죠? 선생님은 중국어를 안 배웠어요.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성조를 할 줄은 몰라요. 선생님 최대한 해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 X라는 거는 점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는 점이 하나란 소리고 점 두 개란 소리야. 어떻게 읽냐면, 자,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 점이 하나 있으면 높은 소리, 점이 두 개 있으면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이거를 어떤 교수님이 하신 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흉내를 내보면 나랏, 말, 쌈이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데, 자, 그것도 역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성체계였다? 4성체계였다. 자, 평성, 낮은 소리다. 거성, 여러분 거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길러야 되죠. 호통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소리다. 자, 이 개그를 알아들으시는지. 자, 그래서 높은 소리다. 그 다음에 상성은 점이 두 개지. 그러니까 낮은 소리랑 높은 소리가 합쳐졌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4성체계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옛날에는 성조가 있었다. 지금은 성조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성이라는 건요, 소리의 높낮이랑 관계가 없어요. 소리의 높낮이랑 관계가 없고 빨리 끝을 닫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입성은요,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하고 자, 시옷으로 끝나는 요런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끝내라는 거야. 질질 끌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밥이 있으면 문은 문하고 길게 해도 되지만 밥 같은 경우는 밥하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입성은요, 사실 성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사성체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입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입성 발음은요, 평성이 될 수도 있고 거성이 될 수도 있고 상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선생님 열심히 설명했는데 너무 어렵죠? 그럼 정리합시다. 자, 옛날엔 성조가 있었다. 사성체계였다. 지금은 없어졌다. 자,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래서 소실문자하고 그 다음 성조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는 어두자음근에 대해서 할게요. 어두자음근. 자, 선생님 아까 했죠? 선생님 처음에 이거 설명했었어. 스트라이크, 그죠? 자, 이거 영어는요, 여기서 모음이 뭐지, 여러분? 자음하고 모음은 구분할 수 있죠? 자, 모음이 뭐야, 여기서? 1, 2, 3, 4, 5, 6. 여기서 모음은 몇 번째 거부터 시작됩니까? 네 번째 거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S랑 T랑 R은 다 뭐예요? 자음이죠, 자음. 이거는 모음이고.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 모음 하나에 자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 다 걸릴 수 있어요. 세 개까지도 막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그 살 뭐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빨리 그 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없죠, 이런 거. 혹은 뭐 누가 이런 글씨를 만들었다. 그럼 친구들이 너 좀 이상한 거 같아. 우리 친구 관계를 그만 끊지 않으련?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올 거예요. 친구한테 막 편지를 뭐 이런 식으로 막 쓴다면 친구들이 싫어할 거라고. 그 소리인 즉슨 지금은 어두자음근이 현재 우리나라에선 쓰이지 않는다고. 영어와는 다르게. 그런데 예전에는 쓰였다고요. 예전에는 어두자음근이 쓰였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는 이게 사용됐는데 과거에는 어두 자음근이 어두 자 말의 머리죠. 처음에 자음의 군이 사용되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말은 현대 우리나라 말은 어두 자음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선생님이 이걸 가져오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못 외워요. 하지만 선생님은요 고전문법의 기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오긴 했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냐. 뭐 비읍계, 비읍시옷계, 그 다음에 시옷계가 있었는데요. 그냥 맨 끝에 거를 된 소리를 읽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이거는 선생님 아까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아로 읽으라고 했었지. 이거는 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딸. 자 그리고 요건 어떻게 읽으면 돼? 뭐 이런 글자가 있었다 보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으면 돼? 대답해 볼까요 이제? 맨 끝에 거 2개든지 3개든지 맨 끝에 거를 된 소리를 읽으면 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끝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옷도 마찬가지고요. 시옷도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짱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읽는 법 했고 두 번째는 뭐야? 어두 좌음근이라는 것이 사용했었는데 사용 안 한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 안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생종, 엉쟁, 훈민, 정흠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누가 고개를 끄덕거립니까?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뭐냐면요. 선생님 좀 나쁘다.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이상하게 대답했다고 카메라 너머에 있는 친구를 지금 혼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뭐냐면 자, 이거 무슨 글자요? 세자죠. 종. 이거는 무슨 글자야? 어자죠? 제. 자, 훈민정음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세자인데 세상할 때 세자인데 왜 이거를 이응을 붙였어요, 선생님? 그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서 알 건 뭐냐면 이 받침이 없이 그냥 중성으로 끝나는 중성. 자, 다시 여러분 헷갈릴까봐. 자, 이런 게 있으면 기역이 초성. 자, 중간에 껴있는 모음이 중성. 자, 끝에 있는 미음이 자, 종성이죠. 자, 초, 중, 종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중성으로 끝나고 받침이 없는 데는 다 뭐를 붙여줬다? 이응을 붙여줬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이거는 음가가 없습니다. 발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음자잖아요. 이거 음자인데 왜 여기다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었어? 여린 히읗이라고 했었죠. 왜 여린 히읗을 붙였어요? 선생님 뭐라 했어?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초성에 이응이 왔을 때 뭘 썼다? 여린 히읗을 썼다. 자, 그런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뭐 여기다가 뭐 여린 히읗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자, 받침이 없는 세자에다가 이응을 붙여주는 것들. 아, 여기는 받침이 있는 거네요. 종자. 어자에다가 엉을 붙인다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로 한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와 대조가 되냐면 자, 현실적 한자음이랑 대조가 됩니다. 현실적 한자음과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그러면 현실적 한자음이라는 거는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그 중성으로 끝날 때 이응을 안 붙여주겠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계속 강의 넘어갈수록 중세국어, 근대국어 하면요. 이거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거는 현실적 한자음 표기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팔종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종성이 뭔지 알겠죠? 종성이 이제 뭐야? 받침이죠? 자, 그래서 팔종성법은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자, 원래는요, 여러분, 받침에 들어왔을 때 발음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 봐봐. 이거. 발음해봐. 자, 티읕을, 자, 받침에 넣어가지고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받침에 넣어서 이 음가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돈을 주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바트, 바트, 바트. 안 되죠, 여러분? 자, 이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보세요. 자,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발음해봐. 역시 꽃, 꽃. 치읓 발음 받침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 받침으로 하면은 디귿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받침에 왔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다 발음이 안 돼요. 근데 현재는요, 발음이 안 돼도 이거를 원형을 살려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써줘. 근데 이제 중세 국어 전에는요, 팔종성법이라는 걸 차용을 해가지고요,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 아예 쓰질 않았어요. 이거 무슨 자야? 꽃화죠? 그럼 이거는 현재는 어떻게 써요? 현재는 이렇게 쓰죠. 이거는 뭐야? 고자니까 당연히 높고가 돼야겠죠. 이거는 전자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써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발음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자, 요거 중에서 8개의 받침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표기를 했다고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한다?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성법이 팔종성법이 있고 뭐 종성, 부용, 초성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뭐만 아시면 된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을 받침을 발음이 안 되니까 요거 8개 중에서 사용을 했구나. 요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넘기겠습니다.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자, 주격조사인데요. 주격조사가 뭐야, 여러분? 여러분이 주격조사라고 흔히 뭐라고 해? 은는이가가 주격조사예요 이러는데 정확하게는요. 은는은 보조사고요. 주격조사가 아니고 자, 주격조사는요. 이하고 가예요. 자, 현재는요. 현재는 이하고 가를 쓰죠. 그러면 주격조사로 어떨 때는 이를 쓰고 어떨 때는 가를 써요. 자, 밥이 맛있다. 선생님은 항상 밥이 맛있어요. 이럴 때는 이를 써요. 자, 나무가 크다. 자, 이럴 때는 가를 써요. 그러면 이하고 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이하고 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는 받침이 자 앞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이를 쓰고 가는 앞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가를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예전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요. 중세국어, 근대국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다 문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는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주격조사가 이밖에 없었어. 이밖에 없었어. 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써놨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봅시다. 자, 가가 없었다. 가가 없었고 주격조사 가가 없었고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죠. 백성이 자, 성이 앞에 이응이 있기 때문에 뒤에 받침이 있으니까 이가 왔어요.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장비라는 말 있나요? 장비? 여러분 혹시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자, 장비.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장비는요. 장부 플러스 이예요. 그러면 이 이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랑 이랑 결합이 되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장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 선생님 주격조사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우에다가 이를 결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선생님이? 자, 이를 쓰는 경우, 그냥 이를 쓰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 불휘 봅시다. 불휘. 자, 불이 깊은 나무는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거기에서의 불휘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불후 플러스 이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원형 자체가 단어의 원형 자체가 불휘예요. 그럼 선생님 주격조사 어디 있어요? 자, 수학 좀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거 어떤 표시야? 공집합 표시죠. 이 공집합 표시인데 자, 언어에서는 이게 뭐야? 생략되었다 혹은 발음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가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휘에다가 또 이를 발음하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자, 불휘가 원형이고 거기에 뭐가 결합되어 있다? 공집합이 결합되어 있다. 이 공집합이 뭐다? 주격조사이다. 그러니까 위와 이가 만나면서 원래는 이를 붙여야 되는데 위와 이가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다? 그 중복되었다. 그래서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항상 현대 국어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조사를 뭘 사용한다? 이와 가를 사용한다. 근데 과거에서는 뭐만 사용했다? 이만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현대 국어로 오면서 주격조사 뭐가 등장하는 거야? 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 공부해 봤고요. 자, 두음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음 법칙이라는 거. 자, 두음. 자, 두자가 무슨 두자예요? 머리 두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변해야 된다. 이계 모음 앞에서 니은은 이응으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한번 이걸 읽어볼까? 여러분 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런 한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여자 이렇게 읽죠. 이게 사실은 이게 한자는 뭐야? 계집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계집녀니까 녀자로 읽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 이건 자연스럽게 이 한자를 봐도 여자라고 읽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원래는 뭐야? 늙을 로죠. 그래서 로인 원래는 발음이 아니라 한자 그대로 쓰면은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거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도 없잖아. 로인을 공경해야 돼. 이다현 쌤은 여자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적 없어요? 궁금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이 뭐냐면 어두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변해야 됩니다. 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 이계 모음 앞에서 자, 이계 모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이계 모음은 이가 들어가겠죠. 이. 그리고 이로 시작되는 거 뭐였어? 이로 시작되는 거. 자, 여, 야, 요, 유 다 이계 모음입니다. 왜 선생님 여야 여유가 이계 모음이에요? 여는요. 이어. 야는 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여는 발음하면요. 이어의 결합이에요. 이하고 어의 결합이에요. 야는 이하고 아의 결합이에요. 요는 이하고 오의 결합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이계 모음 앞에서 니은은 이응으로 변해야 한다. 왜?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그럼 선생님 뉴스는 뭐예요? 뉴스는? 뉴스도 유잖아요. 그러면 요 니은이 이응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외래어는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국어에서는 선생님 고전국어 이거 뭉뚱그려서 설명한다 그랬죠? 자, 고전국어에서는 요것을 다 어떻게 한다?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목이 두음 법칙 미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니어자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로인 이렇게 썼었고요. 자, 이르고자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어. 이런 거 있죠? 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말이 있어. 할 때 지금은 이르고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니르고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는 아하고 이거는 연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표기법의 차이인 거고
두음 법칙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런 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돼? 이 두음 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문을 봤을 때 딱 보고 내 여자라는 말이 나왔네? 아,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던, 적용하지 않았던 식이군. 이런 식으로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두음 법칙은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길게요. 자, 6번. 원순 모음화 미적용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원순이라는 말 했었죠. 원순. 자, 원순은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이에요. 오, 우, 입술 동그래지죠. 자, 아, 이렇게 입술 커지죠. 동그래지는 거를 원순 모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순 모음화는 뭐냐면요. 근대 국어 시기에, 지금은 근대 국어가 언제예요? 중세 국어가 언제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자. 이 근대 국어, 중세 국어 다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근대 국어 시기에 순음, 자, 입술음이에요. 입술음, 미음, 비읍, 피읍 등이 아래에서 모음, 의가 우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난 20살이야.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왠지 20살 되고 싶죠, 여러분도? 자, 10대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20이라고 쓰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썼어? 스물 이렇게 써요. 이제 스물스물 거리는데 스물이라고 썼어. 이랬는데 근대 국어 시기에 자, 미음이 있고 거기 의가 있죠. 의가 입술음. 자, 미음, 비읍, 피읍은 공통점이 뭐야, 다 여러분? 자, 그 해보세요. 입 안 벌리고도 그 할 수 있죠. 아니, 입 안 벌리고래. 입 안 다물고도 그 할 수 있죠. 그, 드, 다 할 수 있죠. 근데 미음을, 입을 다물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자, 큰 선물을 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 여러분? 자, 미음하고 비읍하고 피읍은요, 입술을 붙여야지만 나는 소리예요. 입술 소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음 아래에서 의가 입술을 다물면 더 편하잖아.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동그랗게 우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물, 스물. 그래서 예전에는요, 붉은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붉은. 자, 붉은이라는 건 자, 붉다죠. 현재는 붉다야.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가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뭘로 바뀌었다? 우로 바뀌었다. 자, 이것이 다 뭐다? 원순 모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순 모음화는 여러분이 지문을 보면서 어떻게 찾아야 돼? 나중에 이제 과거의 우리말 자료가 있잖아요. 과거의 우리말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서 스물 이게 무슨 뜻일까? 아, 그 맥락을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나이 20이구나 20이구나. 그런데 왜 스물로 썼지? 아, 이거는 근대 국어 전인가 보다. 원순 모음화가 안 일어났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국외음화가 미적용되었다. 자, 국외음화는 여러분이 중학교에도 많이 배워서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이런 거 있죠. 자, 선생님도 좀 어려워하는 발음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꽃밭에 이렇게 발음하는데 뒤에 거는요, 꽃밭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똑같은 받침인데 이거는 태로 발음하고 이거는 치로 발음할까? 자, 이런 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죠. 자, 디귿이나 티읕. 자, 쌍디귿이요. 이게 모음 앞에서. 자, 이게 모음 기억나죠? 이, 여, 야, 요, 유. 이런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 쌍지읒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뭐 얘 많이 들잖아. 미다지. 원래 이렇게 써놓고는 이렇게 쓰잖아. 발음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고 발음은 이렇게 하잖아. 발음 해보세요. 미다디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 별로 없어요. 미다지. 자, 그리고 또 자, 나랑 같이 가 뭐 이러죠. 집에 갈 때 나랑 같이 가. 이것도 발음 어떻게 해? 나랑 같이 가 이런 친구 없죠. 같이 가 그래. 자, 이런 현상들을 왜 국외음화라고 하느냐? 마찬가지로 요것과 만나가지고 이게 몸 앞에서 자,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그쵸? 또 뭐 이런 거 있죠. 얘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을 선생님이 국외음화라고 안 달고 국외음화 미적용으로 달았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시를 보면서 할게요. 자, 정유회란 알죠, 여러분? 임진왜란, 정유회란, 그쵸? 정유회란. 자, 이다현 쌤은 팔을 펴지 못한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팔을 펼 줄 압니다, 선생님은. 하지만 팔을 펴지 못한다. 포충. 자, 포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충성을 포상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 걸 자, 고전국어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경유외난. 아, 힘듭니다. 경유외난. 펴디. 포흉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보면은 요 여가요. 이게 모음이죠. 이게 모음 뭐 있었어? 이, 여, 야, 요, 유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요 이게 모음 앞에서 자, 디귿이 뭘로 바뀐 거야? 지읒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경유외난이 처음에 어떻게 됐어? 정, 유, 외, 난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단모음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가 어로 바뀌고 난이 란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다? 국외음화다. 여러분은 이거의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고 여랑 디귿이랑 만나 있네? 이럴 수 없잖아. 아, 그러면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된 거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펴디입니다. 자, 펴디죠? 이게 모음 앞에서 디귿이 있네. 자,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국외음화고요. 포흉. 자, 포흉도 경유외난과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어떻게 겪냐면 자, 유죠. 이게 모음이죠? 이게 모음이니까 포, 충 이런 식으로 됐다가 유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막 배웠는데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걸 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모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게 모음 앞에서 디귿이나 티읕이 바뀌지 않았으면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된 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자,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자, 선생님이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너무 쉽습니다. 세미, 셈미.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건 뭐죠? 처음이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두 번째죠. 자, 그런데 이어적기 시절이 있었고요. 거듭적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점차적으로 이제 문부분 변화에 갔는데요. 표기법은요. 자, 이어적기하고 끊어적기 약간 과도기적으로 거듭적기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셈인데 셈이에서 미음을요 뒤로 넘겨버리는 거야. 이런 걸 무슨 적기라 그래? 이어적기라고 해. 연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다가 자, 지금부터 끊어 적자 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 근데 항상 그거에 과도한 사람이 있어. 그래, 끊어 적자고? 그래. 그러면 난 미음을 하나 더 적겠어. 해가지고 필요도 없이 미음을 한 개씩 더 적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은 분철이 많이 사용되는데 자, 끊어적기가 분철이고 이어적기가 연철이고 거듭적기가 중철이에요. 지금은 끊어적기를 사용하는데 자, 친구들 보면 꼭 이어적기로 편지를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밥이 맛있어. 자, 뭐 예를 들어서 쌈밥이 맛있어. 너도 사줄까? 사줄까? 넌 싫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쪽지를 쓰는 걸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쌈밥.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쌈밥. 자, 쌈밥을 어떻게 쓴 거야? 쌈밥이. 이거 다 이어적기입니다. 맛있어. 쌍시옷을 뒤로 넘긴 거죠. 맛있어.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어적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어적기가 쓰였다. 그러면 어떤 시기의 글이다. 끊어적기가 쓰였다. 아, 어떤 시기의 글이다. 거듭적기가 쓰였다. 어떤 시기의 글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 넘기겠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힘드셨어요. 모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퐁덩퐁덩은 안 될까? 풍덩풍덩은 괜찮잖아요. 근데 왜 쿵당쿵당은 안 될까? 이상하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풍덩풍덩은 사용하는데 퐁당퐁당은 사용하는데 쿵당 이런 건 사용하지 않을까요? 퐁덩 이런 건 사용하지 않을까?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모음조화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모음조화는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친구를 하고 싶어 해요.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친구를 하고 싶어 해. 그게 모음조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과거에는요. 모음조화가 정말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그러다가 현대로 조금씩 넘어오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걸로 가죠. 자, 그렇게 보면 예전에는요. 나무라고 안 썼어. 자, 나무라고 안 썼어. 나무라고 안 쓰고 나모라고 썼었어. 나모라고 쓰다가 점차 뭘로 바뀐 거야? 나무로 바뀌었죠. 자, 뜻은 둘 다 이 뜻입니다.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영어로 써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거야? 뒤에 게 모음조화가 잘 지켜준 거야? 자, 아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죠. 모는요? 양성이죠. 양성끼리 만났네. 이거는 잘 지켜진 거야. 나무는요? 아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죠. 우는요? 음성이죠. 이거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 겁니다. 근데 현대 국어로 올수록 규칙적이었던 모음 조화가 문란해지면서 파괴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야, 아, 오 이거는 양성 모음이고요. 음성 모음은 으, 우, 어입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 이는 뭐예요? 이는? 이는요 중성이에요. 근데 뭐 굳이 여러분 이는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앞에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현재도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자, 나는 바람을 막았다 할 때는 막 아따로 써, 막 어따로 써. 막 아따로 쓰죠. 왜 똑같은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인데 과거 시제를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아따로 써요. 근데 나는 쌈밥을 먹었다. 오늘 쌈밥 많이 나오네요. 쌈밥을 먹었다 할 때는 어떻게 써? 어따로 쓰죠. 왜? 먹에서 어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어는 음성이잖아. 그러니까 어따가 오는 거예요. 자, 막에서 아는 음성이야, 양성이야? 양성이잖아. 자,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는 거야? 아따가 오는 거야. 이런 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요.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쪽이었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측면은 정말 힘들게 넘어와 봤고요. 이제 어휘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어휘적 측면. 선생님 표를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질문했죠. 어떻게 질문했어? 자, 선생님은 참 어여뻐요.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말이에요. 아, 선생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여쁘다가 좋은 말인데 과거에는요. 이게 그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또 어리다. 이다현쌤 참 어리군요.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선생님은 뛸 듯이 기뻐요. 그런데 과거에 당신은 참 어리다. 이러면 약간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왜 그럴까?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자, 우선 요거 두 개 볼게요. 하다. 하다가요. 두 가지 의의 하다가 있었어. 아 하다가 있었고요. 아래야 하다가 있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하다가 고전에서는 많다의 의미였어. 현대에서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하다, 공부하다, 축구하다, 야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행동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 하다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행동하다의 하다는 어떻게 썼느냐? 아래야 하다로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놈, 이놈아. 그럼 지금은 상당히 뭐야? 왜 저보고 그렇게 비하의 말을 하시나요, 선생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예전에는요. 자,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보면 아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놈이요,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 전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많으니라, 이렇게 하면 놈이 그냥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야. 자, 계집입니다. 계집은요, 지금 이 계집 이러면 역시 비하 표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의미였다? 그냥 여자의 의미였습니다. 이게 점점 비하의 표현으로 간 거죠. 놈이나 계집이나.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약간 의문을 던졌던 거, 어여쁘다. 지금은 예쁘다, 귀엽다의 의미입니다. 프리티. 근데 고전에서는 어떤 의미였어? 불쌍하다의 의미였어. 불쌍하다. 그리고 어리다. 어리다는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젊다, 이런 의미인데, 자, 고전에서는요, 어리석다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가 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단어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형태가 변화하면은 여러분이 혼동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는 상당히 혼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오늘요, 정말 농담도 별로 안 하고 숨가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왔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고전을 공부하시면서 기술적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말 기억을 해두시고, 이걸 바탕으로 오늘 수업은 좀 어려웠지만, 오늘 수업은 좀 힘겨웠지만, 다음 수업, 다다음 수업은요, 정말 쉽다, 재밌다. 이 고전문법이요, 하면 할수록 재밌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도 고전문법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라고 오늘은 정말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고대국어에 들어갑니다. 자, 고대국어 프린트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자, 오늘 수업 들으면서 예습 안 한 친구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제 힘든 일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꼭 예습해 오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